예쁘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키신 리사이틀 했을 때 갔었고요. 그때 정말 운이 좋게도 앙코르를 10개 정도 해주셨었는데 끊임없이 앙코르 해주시는 모습, 아이같이 해맑은 모습에 반해서 이번에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티켓값이 너무 비싸서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티켓이 생겨서 다녀왔던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구성은 베토벤, 쇼팽, 브람스, 프로코피에프로 쭉 이어지는 구성이었는데 이 작곡가들의 생물 영도를 따라서 프로그램 순서를 배치한 덕분에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가장 제가 재밌게 들었던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특히 1악장이었고요. 27번 아주 자주 연주되는 곡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이 곡의 경우에는 2개의 악장으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곡의 어떤 특성이죠.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처음에 딱 연주를 하는데 템포를 되게 느리게 가져가고 분명히 어떤 깊이 있는 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이게 베토벤 소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연 후기 영상 올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베토벤 연주에 있어서 좀 평가가 박한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베토벤 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렬하고 깊이 뇌리에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래도 이건 베토벤 연주로서 가치가 있고 너무 좋다라고 느끼려면 뭔가 굉장히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연주의 경우에는 베토벤 소나타를 생각했을 때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랑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연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키시는 자기 스타일대로 베토벤을 연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곡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한 면모가 있는 중기 소나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후반부로 넘어가는 곡이긴 하죠. 어쨌든 이걸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토벤이 이걸 들었을 때 그래 이걸 정말 너는 나의 의도대로 잘 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베토벤의 악보를 빌려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훌륭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를 좀 늦게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느린 템포로 전반적으로 일부 구성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쇼팽 녹턴도 그랬고 판타지도 그랬는데, 그걸 듣는데 제가 아주 조악하지만 연습을 피아노를 해봤을 때 느리게 어떤 곡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느린 템포로 가져가는 것이 프레이징을 구성하고 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키신이 그렇게 느린 템포를 가져간 게 속도랑 타협을 본 게 아니고 그런 느린 템포를 자기가 선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그 녹턴 48-2랑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오퍼스 넘버 49니까 이 판타지가 되게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F샵 마이너에서 F 마이너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마이너로 넘어가고, 베토벤의 경우에도 27번 소나타가 E 마이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마이너 곡들로 구성이 된 게 되게 재미있었고, 쇼팽 판타지의 경우에는 정말 우주를 담아서 천천히 느리게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쇼팽 장인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들었던 그 키신의 어떤 느낌, 이게 어땠냐면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봐봐, 이 나이 먹고도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쇼팽만 계속 이렇게 파면 이렇게 쇼팽으로 한 일대기를 이룰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제가 피아니스트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쇼팽의 해석에 있어서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자기만의 개성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제가 지금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제는 쇼팽이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이고 쇼팽처럼 직설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작곡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그 단계를 다시 거쳐서 쇼팽은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은밀하게 전달을 하는구나 하는 그 어떤
관념으로 지금 쇼팽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에서 이 판타지가 정말 너무 훌륭하게 들렸습니다. 우주를 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가 커튼콜을 이제 일부 끝나고 할 때 관객의 환호를 들었을 때 당연히 키신의 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진짜 많은 분들한테 가 닿은 연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람스의 발라드로 넘어가면 브람스의 발라드 4개의 발라드 오퍼스 넘버를 10번으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쇼팽 발라드를 생각을 해보면 오퍼스 넘버가 각각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브람스는 오퍼스 넘버가 10이고 되게 초반에 작곡된 곡이고 그리고 4개의 발라드가 모두 한 오퍼스 넘버를 공유하는 데다가 1, 2, 3, 4번의 조성을 살펴보면 D 마이너, D 메이저, B 마이너, B 메이저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뭔가 한숨에 내려 쓴 그런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건 짐머만의 롯데 콘서트홀에서의 리사이틀 때 앙코르로 이 4개를 다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처음 들었고 그때 이걸 들었을 때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라드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브람스의 발라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4개의 발라드를 쓰고 나서 이 발라드랑 같은 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퍼스 넘버 118-3으로 가면은 다시 발라드가 나오거든요. 그때의 발라드와 이때 이 초창기의 발라드, 그러니까 118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브람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을 했겠죠. 이 초창기에 작곡을 했을 때 브람스랑 다르게.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발라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들으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기는 했어요. 되게 훌륭한 연주였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해주셨던 게 러시아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 해주셨는데요.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2번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곡이기도 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일부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베토벤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베토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밀하게 그러나 베토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그랜디어스한 자아들 그거를 이렇게 웅장하게 그러나 되게 섬세하고 내밀하게 풀어내는 그 모습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도록 굉장한 즐거움이 있었고 녹턴도 좋았지만 판타지 정말 너무 훌륭한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앙코르는 3곡을 해주셨는데 처음 쇼팽을 해주시길래 쇼팽 여러 곡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프로코피에프를 해주시길래 그러면 오늘 앙코르는 4곡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브람스를 해주셔서 한 번은 더 앙코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곡을 앙코르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8번의 2악장 이거를 하고 싶진 않으셨을 수도 있고 바가텔이나 뭐 어떤 소품들을 하기엔 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렇게 앙코르는 이렇게 3곡을 해주셨는데 즐겁게 들었고요. 키신의 명료한 멜로디 라인 그걸 체감하면서 또 무대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무대 인사하는 거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사이먼 네틀과 이제 조성진 씨의 브람스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들었던 브람스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전하면서 놓친 공연에 대한 아쉬움은 키신 공연으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